세 번째, 미국에서 은행 계좌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은행 종류에는 Chase, Bank of America, US Bank, Citibank 등 우리가 동네나 이런 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주요 메이저 은행을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이 은행들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에는 일단 예약 방문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나 전화 또는 오피스에 직접 방문하셔서 계좌를 개설하고 싶은데 언제가 좋은지 방문 예약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서류에 대해서 안내받으시게 되는데 대부분의 은행의 경우 SSN, 여권, 그리고 거주지 증명 서류 또는 만약 아직 출근 전이라면 Job Offer Letter를 지참하도록 설명을 받으실 겁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SSN과 거주지 증명 서류인데요. 미국에 입국하신 후 SSN은 SSA라는 기관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노동허가증 또는 주민등록증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SSN이 만약에 발급되지 않으셨다면 여권을 대체해서 지참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그 다음에 이제 거주지 증명 서류가 발급 기간까지 꽤 오래 소요되는 그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서류로서 이 거주지 증명 서류로는 유틸리티 비용, 아까 말씀드린 가스나 전기, 수도 등 그런 공과금이 내 이름으로 우리 집으로 날라온 서류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유틸리티 비용은 내가 여기서 거주를 한 지 한 달이 지나야 보통 그런 빌이 날라오면서 거주지 증명 서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비교적 빠른 증명 서류로는 자동차 보험 서류 또는 아니면 내가 임시로 에어비앤비나 호텔에 거주하는 경우에 거주의 증명에 대해서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계좌의 종류로는 체킹 어카운트와 세이빙 어카운트 두 가지가 있고요. 체킹 어카운트는 한국에서 이용하셨던 입출금 예금 통장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넣고 출금하고 또한 이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미국에 취업을 나오신 경우에는 이 체킹 어카운트 넘버를 반드시 이제 회사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체킹 어카운트는 반드시 최대한 빨리 개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세이빙 어카운트는 적금 통장이고요. 이거는 계좌 상품에 따라서 이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도 있고 또는 1년, 2년 동안 이제 매달 정기적으로 적금 금액을 붓는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이빙 어카운트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 굉장히 많은 금액을 이제 묶어두게 되면 다양한 이자 혜택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킹 어카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의 종류로는 데비카드와 크레딧 카드가 있게 되고요. 이 데비카드는 한국의 체크카드입니다. 사용 시 은행 계좌에서 이제 현금이 지불되는 그런 카드이고 크레딧 카드는 한국의 신용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 카드로 물건을 가격을 지불할 경우에는 일단 사용한 후에 매달 말일 아니면 다음 달 첫째 일 이런 식으로 매달 계좌에서 지정일에 납부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다양한 카드사에서 이런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을 때 캐시백이나 크레딧이라는 것은 현금을 지급해주는 경우고요. 그러니까 항공이나 호텔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 이런 것들을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좋은 카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혜택들을 잘 비교해 보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이용할 때에 은행 업무 용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Available Balance는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인출이 가능한 현금액입니다. 그 한마디로 내 통장에 지금 얼마가 있는지 금액을 보여주는 용어이고요. Current Balance는 현재까지 사용한 크레딧 카드의 사용 금액입니다. 크레딧 카드는 신용카드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용카드로 매달 내가 얼마나 썼는지 그 밸런스를 보여주는 것이고 가끔 주말이나 늦은 저녁 시간, 은행 업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펜딩일 수 있습니다. 이 펜딩이라는 것은 은행 업무 시간 외에 사용한 금액이라 아직 이게 정산 처리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은행 영업 시간이 되게 되면은 이 금액이 이제 커런트 밸런스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펜딩은 아직 승인되지 않은 사용 금액. 미디엄 밸런스는 계좌 유지에 필요한 최소 잔액으로서 이 선을 넘어가서 계좌의 잔고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페널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니멈 밸런스는 항상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페이먼트 듀는 카드 사용 후에 청구 금액을 은행에 납부해야 되는 마감 일자입니다. 이때 최소한 납부해야 되는 그 선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미니멈 선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미니멈 페이먼트 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 100불을 사용을 하는데 이번 때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미니멈 페이먼트 듀가 30불이다. 그러면 최소 30불 이상을 납부를 하게 되면은 페널티가 없게 되고요. 스테이트먼트 밸런스는 마감일까지 최종적으로 납부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카드값을 마감일까지 전액 납부했다면 다음 달 스테이트먼트 밸런스는 0으로 표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100불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 50불을 납부했다. 그러면은 이제 스테이트먼트 밸런스는 50불이 되겠죠. 갚지 못한 나머지 금액이 이제 스테이트 밸런스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카드 이외에 그리고 현금 이외에 상대방과 아니면은 업체나 뭐 이런 데 납부를 할 때 온라인 뱅크 말고 이 체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체크는 수표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백지 수표의 개념과는 다르고 지금 이 체크 이미지를 보시면 내 이름과 내 통장에 번호가 다 기재가 되어 있는 채로 프린트되는 체크고요. 여기에 이체할 금액과 날짜 그리고 누구한테 보낼 것인지 이런 내용을 써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주면 상대방은 이렇게 핸드폰 어플로 이제 은행 어플 계좌를 열어서 카메라로 찍으면 이 체크가 내 계좌로 금액이 바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이 체크를 주고받으면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크는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최초에 한 10장 정도 무료로 지급을 해주고요. 사용해보고 편리하면 이제 어플 웹사이트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100장, 뭐 20장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원하는 디자인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수표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역시 한국처럼 온라인 뱅킹이 가능하고요. 서로 계좌 이체, 핸드폰으로 이제 이체를 하는 것이고 이 온라인 뱅킹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방법 중에는 3가지, 젤, 벤모, 페이팔들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온라인 뱅킹 어플리케이션에 내 계좌를 연결시키고 원하는 상대방의 계좌 넘버를 받아서 혹은 핸드폰 번호를 받으면 금액이 손쉽게 이체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은행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